예, 안녕하세요. 이제 금리 선물 볼게요. 이제 금리 선물은 기초자산이 이제 채권이에요. 채권인 경우에, 그러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이제 절대 금액으로 얘는 볼 수 있고요. 기초자산이 채권이다 보니까 요 퍼센트, 그죠? 이제 어떤 수익률의 개념으로도 얘를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리 선물의 가격은요, 선도이자율 요거랑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금액으로 얘기도 해보고 수익률로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만기가 이렇게 2년이에요. 우리가 이제 할인채를 가정해 볼게요. 10,000원이야. 얘가 예를 들어 선도이자율이 5%고 얘가 2%고 선물이자율은 5 플러스 2의 2니까 3.5%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 T는 연기 시점에서요 1년 후에 요 채권을 매입하는 그런 걸 해요. 매입한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이제 현재 매입한다는 거는 매입한다고 할게 그냥, 그죠? 이거를 이제 매입하는 선물을 매입하기로 했어요. 그럼 나는 얘를 얼마 주고 사겠어요? 그렇죠. 1년 후에 현재 시점에서 1년 후에 가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현재는 이제 이자율이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얘를 1년 후의 가격은 여기다가 5% 이렇게 해야지 얘가 1년 후에 가격이 나겠죠. P1이 이거를 이때 매입한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T는 1년이 돼가지고 얘를 P1에 매입했다면 요 P1이라는 거는 앞으로 미래의 이자율 5%가 아니에요. 그럼 얘를 그대로 들고 있으면 이 5%의 이익이 발생하겠죠. 이것처럼 내가 금리 선물이라는 건 어떤 만기서부터 요때 이제 매입했으면 요때부터 만기까지 내가 들고 있으면 요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지금 시점에서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리 선물 관련해서 뭐 제 거 말고 다른 교재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0, 1, 2에서 금리 선물은 뭐 예를 들어 만기가 1년이면 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선도이자율이 금리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래요. 왜냐면은 어차피 요 시점 우리가 말하는 P1이죠. 이거를 절대 이 P1이라는 값을 지금 모를 거 아니에요. 기대값일 거 아니에요. 요 기대값이 얼마냐? 요때 이제 우리가 돈을 받는 돈이 네모라면은 네모에다가 1 플러스 1F2 이렇게 해야지만 예상하는 돈이 나올 거고, 그 가격을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그렇죠? 서로 합의 봐가지고 1년 후에 그 가격으로 사고 팔기 때문에 채권의 매입 가격이 정해져 있고 만기 때 주는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 수익률이 픽스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리 선물을 얘기할 때는 절대 금액으로 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익률로 얘기하는 게 그런 거고, 금리 선물은 다른 말로 하면 요 내가 이제 만기 이후부터, 그렇죠? 내 만기라는 건 금리 선물 만기죠. 왜냐면 금리 선물을 매입했다. 그러면 금리 선물 만기 때 내가 그 채권을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선물 만기부터 이 채권의 만기까지의 선도 이자율 동안 선도 이자율로 내가 투자 수익률을 확정시키는 이런 개념인 거죠. 이 금리 선물은요, 이제 어디서 또 많이 나오냐면 요 해지할 때 좀 많이 나와요. 이자율 위험에 대한 해지. 예,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그 국제 재무관리 쪽에서도 한번 나오는데 얘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헷갈리긴 하지만 하여튼 그때 가서 또 한번 또 할게요. 자,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면 이 금리 선물로 주로 이제 기초자산이요, 국제 선물을 많이 해요. 우리 채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채권 중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고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채권이 국채예요. 그래서 이제 국채가 주로 금리 선물의 대상이 되고, 특히나 뭐 T본드, 뭐 T노트 뭐 이런 것들은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T빌 용어를 알면, 예전에 한 2년인가 3년 하여튼 예전에 한번 CPA 시험에 T본드인가 이게 이제 뭐 어렵진 않지만 요 간단한 문제로 2차 시험에 요 금리 선물에 대해서 뭐 계약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용어 T빌, T본드를 알면 좀 좋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 선물 중에 보면요, 이게 참 애매해요. 애매한 게 되게 어렵게 나오려면 이게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아직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안 나왔고, 뭐냐면 국채를 가지고 기초자산 하잖아요. 근데 국채를 예를 들어 만기가 10년짜리다. T본드라고 할게요. 이거 잠깐 얘기하면 T빌이라는 건요, 우리 만기가 이렇게 있어요. 0에서 1년, 10년 이렇게. 그래서 요 만기가 요 사이에 있는 걸 얘를 우리가 T빌이라고 해요. T라는 거는 트레저리라는 뜻이에요. 트레저리가 우리말로 하면 뭐 기획재정부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발행한 이제 어떤 만기 1년 이하의
어떤 국채를 T빌이라고 해요. 요런 애들은 이제 순수 할인채로 발행해요. 순수 할인채. 그 뭐냐? 중간에 액면이자 안 주고 원금만 주는 거. 그 다음에 T노트라고 있어요. T노트는요, 만기가 1년부터 10년까지 이 중기채를 보통 해요. 얘는 이제 2표채로 발행해요. 2표채로. 그 다음에 T본드라고 있어요. T본드는 만기가 10년보다 넘어간 애들. 그런 애들을 우리가 T본드라고 해요. 만약 금리 선물이 T본드다. 왜냐면 이제 금리 선물이 되는 기초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기초자산 T본드다. T본드는 기초자산이 만기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다를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2표를 보통 6%를 주는 걸로 6%인가? 1년에 2번 주고, 제가 6%인지 뭔지 모르지만 기억을 실무적으로 이게 이제 2표가 있어요. 보통 예를 들어 2표가 6%다라고 한다면 1년에, 그렇죠? 6%, 2표를 또 2번씩 주는 거. 근데 모든 채권이 만기가 예를 들어 뭐 10년, 15년, 10년 이상이면은 인도할 때 되면 되거든요. 지금 뭐냐? 내가 0이고, 이때가 이제 만기예요. 이때 이제 금리 선물을 내가 T본드를 기초자산하는 거를 매입하기로 했어요. 이때 만기 때. 만기 때 매입하려는데 표준화된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만기가 15년, 뭐 금리가 연 6%다. 뭐 이런 걸로요. 근데 나는 이 15년짜리랑 똑같은 거를 찾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A라는 요 T본드를 들고 와요. 요 T본드하고 요 표준화된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가감해가지고 더해주고 빼줘가지고, 야, 이제 내가 A라는 본드를 갖고 와서 이거를 팔아야 되잖아요. 이걸 인도해줘야 돼. 인도해줄 때 실제로 요 표준화된 게 100원의 가치라면 내가 인도하는 건 98원이면은 내가 2원만큼 덜 인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2원만큼 더 돈을 이제 주거나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보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컨버전 팩터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들어가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회계사 시험이나 국내 시험에서는 국내 시험에서도 뭐냐, 그렇구나. 우리 이제 파생 상품 관련해 가지고 요 금융투자협회에서 보는 시험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 컨버전 팩터를 좀 요구하는데 일반적인 시험에서는 이런 컨버전 팩터를 계산하는 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게 나오면 이게 머리가 되게 아파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냥 이 T빌, T본드, T노트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T본드는 만기 10년, T노트는 만기 1에서 10년, 그다음에 T빌은 만기 1년.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런 금리 선물을 미국처럼 같은 제도를 갖고 왔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써있네. 우리나라는 표면금리 5% 6개월 그렇죠? 이런 걸로 한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용어 정도만 있다 보시고, 이제 이 금리 선물은 이제 채권 쪽이랑도 유사하기 때문에 채권의 그 선도이자율 계산하는 거랑 거의 유사해서 금리 선물 자체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말 문제 정도만 나오고요. 볼게요. 금리 선물에 예를 들어 이제 기초자산이 채권이잖아요. 내가 금리 선물을 매입했다라는 거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그 기초자산이 되는 채권을 매입하기로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약속인데 이게 얼마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선도이자율을 가지고 얘 적정 가격을 계산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임용가가 10,000원이고 이자율을 지급하자는 2년 만기 국채 무이표채죠. 1년 만기 현물이자율 10%고 이전 만기는 10%예요. 이 채권의 적정 가치 이렇게 하죠. 왜냐면 우리가 2년이니까 797이에요. 근데 이거를 1년 후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해봐요. 그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금리를 본다면 0, 1, 2예요. 전체 금리가 2년 만기 현물이자율이 10%고 1년이 얼마냐? 1년이 10%예요. 선도이자는 얼마 되겠어요? 물론 이제 약식으로 계산하면 10 플러스 네모 나누기 2는 10이니까 10 플러스 네모는 24. 네모는 한 14 되겠죠? 14%예요. 그러면 요때 만기 때 10,000원 주잖아요. 10,000원에다가 1 플러스 14% 하면 대략적으로 1년 후에 예상하는 금액이 나오겠죠? 여기네 8769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1년 후에 매입하기로 한 금리 선물의 현재 가격이 얼마냐? 절대 금액으로 하면은 8769원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채권은 이제 액면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표준화시켜서 얘기하면 선도이자율인 14.04요. 뭐 제가 약식으로 계산하는 14%나
그죠? 정식으로 계산한 14.04나 뭐 사실상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주관식 시험에서는 이걸 당연히 고려해서 계산해야 되지만 객관식 시험에서는 어차피 그 정답 고르기 때문에 이렇게 약식으로 계산해도 뭐 정답 고르는 거는 거의 차이 없어요. 왜냐면 이 정도 간격은요 이제 어떤 잔차가 아니죠. 뭐라고 하지? 갑자기 영었네. 뒤에 보면 에러 있잖아요. 계산하다 보면은 소수점 어디서 이제 반올림하에 따라서 값이 그쵸? 이제 달라지는 거. 잔차. 이거 뭐라고 그러지? 단차, 오차. 아니 나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계산할 때 뒤에 보면은 요 약간의 그 소수점 어디서 계산하느냐의 차이라서 이건 사실상 우리가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뭐 1번 14.04%, 2번 보기 14.03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14.04 혹은 뭐 14.54 이런 식으로 좀 이게 끔찍끔찍하게 나와가지고 구분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지금 뭐냐면 지금 제가 지금 약식으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약식으로 선도 이자를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선물이라는 거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내가 그 채권을 뭐 사겠다, 팔겠다예요. 그때 가격이 얼마냐? 결과적으로 만기 때 받는 돈하고 이거를 선도 이자를 통해서 계산한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금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채권은 액면가를 100으로 놓으면 뭐든지 100에 얼마로 이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심플하게 이렇게 금리로 계산하면은 금리 선물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금리 선물 1년 만기 금리 선물 매입 적정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14.04%예요. 혹은 8769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4.04%라는 거는 좀 더 우리가 이제 범용적인 측면에서 8769라는 거는 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근데 시험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범용적인 걸 좀 물어보긴 해요. 그래서 금리 선물이라는 거는 내가 만기 때 이거를 이제 선물 만기 때 구입하는 가격. 그래서 요 가격을 채권은 절대 금액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요 만기 수익률 혹은 내 투자 수익률로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금리 채권보다 못하죠. 금리 선물에 대한 가격이죠. 선물 가격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그 다음 예제가 이자를 지급하는 거예요. 액면가 10,000원에다가 이자를 5%, 1년에 한 번, 2년 만기 국채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 현재 1년 만기 현물이 10%, 2년 만기 10%면 현재 가치 적정 가치는 이렇게 계산하면은 8825잖아요. 얘를 1년 후에 매입하기로 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얘는 아까 전에는 우리가 순수 할인치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금리 선물 만기 이전에 채권 보유자가 돈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보면 500원이고 그다음에 요때 1,500원을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만기가 1년이면은 요 500원은 누가 가져가냐? 그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요. 요 500원은 T는 연기 시점에서 보유한 사람, 금리 선물을 매도한 사람이 500원을 가져가고 매수한 사람은 요 500원을 빼고 가져가나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요 매수하면 얼마냐? 1,500원을 가지고 돈을 받겠죠. 그래서 요 1년 만기 때 만기 1년인 금리 선물을 지금 매수한다면 적정 가격은 1,500원에 대한 요 금리가 아까 14. 얼마였잖아요. 14. 얼마 퍼센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9208로 계산해요. 자 이렇게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다양한 방식으로도 맺혔다, 엎어졌다,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일반화하면 이런 거예요. 현재 요 채권 가격이 있으면요, 내가 요 금리 선물 만기 이전에 그렇죠? 이제 발생하는 요 채권으로부터 이자의 현재 가치를 차감해가지고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안 해오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금리 선물에 그냥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보셔도 뭐 그만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그냥 개념 정도만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보통 2차 시험 문제를 얘가 되게 간단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차익거래 얘기인데요. 눈으로만 잠깐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현재 채권이 이렇게 됐어요. 전부 다 이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요. 할인채. 1번, 2번 이렇게 이제 채권 가격이 있는데 요 채권에 대해서 이제 선도이자 현물이자 얼마냐? 얘는 9524니까 만기 1년이잖아요. 01 만기 때 만원 주는데 9524니까 현물이자율은 만원에다가 9524 빼기 1 하면 1년 동안 현물이자율이죠. 똑같이 이렇게 5% 되겠죠. 그 다음에 2년 동안 현물이자는 얘 8573이잖아요. 그죠? 만원에다가 사실 8573
빼기 1 하면 전체 뭐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2년 동안에 어떤 복리로 계산한 현물이자료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 8%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요게 제곱이니까 하나가 빠졌네, 오타가. 그렇죠? 제곱이니까 제곱을 넣어줘야겠죠. 그렇다면은 얘도 이 계산하려면 심플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계산 방식이 2원이니까 이거 10,000원이잖아요. 그다음에 8573이고 그러면은 10,000원에다가 1 플러스 0x2의 제곱은 8573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대충 8% 나와요. 선도이자율은 요 사이가 나오고요. 그래서 무릎1에서 예상한 거를 여기다 제곱만 없을 뿐이지 요 값은 맞아요. 이렇게 이제 무릎1에 대한 걸 하고 무릎2가 보시면 2번 채권을 만기 2년이죠. 기초자산은 만기 1년 선물에 가치가 9,200원이래요. 차익 거래가 가능하냐? 일단은 이 9,200원이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 보시면 얘가 우리가 선도이자를 계산했잖아요. 0, 1, 2 선도이자율이 11.09죠. 0.9%. 그때 10,000원을 받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은 9,200원이라고 그러고 균형 가격을 계산해야겠죠. 요때 균형 가격이니까 2P1이라고 할게요. 10,000원에다가 1 플러스 11.09% 하면 되겠죠. 이 11.09% 하면 얼마냐면 이게 9,002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9,002원인데 시장 가격이 9,200원이니까 고평가된 거죠. 그러니까 이 1년 만기 선물을 매도하고 이제 그 다음에 차입해가지고 현물을 매수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여기 9,002원, 여기 이제 균형 가격이니까 선물을 매도해요. 매도했으니까 내가 1년에 현재 지금 9,200원에 거래되잖아. 이 돈을 받아요. 근데 이게 기초자산이 2년 만기짜리를 매도했기 때문에 내가 2년 후에 액면 금액 10,000원은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나간 경우고 대신 2번 채권을 지금 매수하는 거죠. 현재 가격이 8573이고 만기 때 10,000원 받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현금을 다 0으로 만들어야죠. 1번 채권이 만기 1년이니까 얘를 9,200원어치만 매도하는 거예요. 근데 만기 1년 때 1번 채권도 순수 할인채이기 때문에 액면가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0.92 자수만. 그러니까 9,200원만큼 내가 매도하니까 9,200원 돈이 나가고 그다음에 876이 되고 그래서 다 0으로 만들어서 현재 차익거래이익이 189.1원 이 정도 나오게 하는 거죠. 보통 이게 이제 2차 시험에 하는데요. 이게 이제 뒤라는 게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와서 다 현금으로 0으로 만들고요. 이게 전형적인 문제라서 현재 시점에서 차익거래이익이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게 해라 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900이 더하기 189.1 그죠? 잠깐 뭐냐 900이 더하기 189.1은 그죠? 9191 하여튼 뭐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아시고요.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뭐 이거를 한다는 게 처음에 이거 교재 만들 때 이것저것 다 한번 넣어볼까 뭐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강의를 해보니까 각 제 생각은 그 레벨별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레벨별이라는 게 1차 때 하면 1차보다 조금 어렵게 그 다음에 어느 정도면 이제 2차를 혼자 이제 공부할 수준이 되게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1차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2차까지 다 공부하시면은 뭐 그 이후에 또 2차 준비를 위해서 또 별도로 또 공부하니까 그거는 또 그때 가서 해당하는 문제로 보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라서 이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선물을 이용한 위험 관리인데 이건 용어 볼게요. 완전 해지라는 건요. 내가 이제 현물에 대한 위험을 아예 없애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현물에서 이제 100이 생겼어. 손실이. 그러면은 선물에서 100을 만들고 그러니까 선물. 그래서 나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항상 어떤 기초 자산이 변동할 때 0으로 유지하는 것. 이거 우리가 완전 해지라고도 해요. 자, 이거 완전 해지를 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만기 시점이 일치해야 돼요. 목표 시기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베이시스라는 얘기 하는데, 베이시스 위험이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이 존재할 경우에 우리가 완전 해지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거죠. 이제 금이 있고, 금 1kg, 은 1kg가 있어요. 내가 금 1kg를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서 내 자산의 가치가 변동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금 현물 1kg 보유했으니까 금에 대한 선물이 있으면 그 선물 얘를 지금 보유하고 있잖아요. 매수 롱. 그러면은 금 선물 1kg를 내가 숏하면 여기서 이득만큼 정확하게 선물에서 손실이 발생해요. 반대로 선물에서 이득이 난 만큼 정확하게 현물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내 해치가 완전히 돼요. 근데 은 되면요, 금이 100만큼 움직였는데 은은 그 금만큼 똑같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완전 해치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불완전 해치는 아까 얘기하는, 그렇죠? 내가 해치하려는 기간하고 실제 그 해치 대상 상품을 보유하는 기간이, 그렇죠? 이제 목표 기간이 일치하지 않으면 불완전 해치가 되고, 그다음에 해치하려는 현물에 대한 선물이 없으면 불완전 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치 조건, 그러니까 완전 해치 조건이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근데 정적 해치하고 동적 해치가 있어요. 똑같아요. 정적 해치라는 건 우리가 푸콜페리티처럼요, 한 번 해치를 해놓으면 내가 별다른 이제 뭐 만기 이전까지 뭘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정적 해치고, 동적 해치는 중간중간에 어떤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해치 비율을 이제 바꿔주는 거. 이건 이제 동적 해치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적 해치가 푸콜 페리티고, 동적 해치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옵션에서 배운 뭐 델타 해치나, 그죠? 그다음에 채권의 듀레이션으로 만든 면역 전략,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동적 해치예요. 자, 교차 해지하고 이제 직접 해지예요. 직접 해지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금 1kg을 갖고 있어요. 현물을. 현물 1kg였으니까 여기에 대한 선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물이 금 선물로. 그러니까 금 현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선물로 해지하는 거. 이걸 이제 직접 해지라고 해요. 근데 세상에는 내가 갖고 있는 현물에 대해서 선물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교차 해지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금 1kg을 현물로 갖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금 선물이 없어. 대신 은 선물이 있더라. 근데 금하고 은이 되게 유사하게 가격이 움직인다. 즉, 금값이 올라가면 은값도 같이 올라가고, 금값이 떨어지면 은값도 같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유사하게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금에 대한 현물을 해지하기 위해서 은 선물을 이용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교차 해지라고 해요. 이 정도 느낌. 대신 이제 두 개가 이제 되려면, 교차 해지가 되려면 두 자산이 움직이는 비율,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정도 있잖아요. 상관계수라고 할게요.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1이면 똑같은 자산끼리 상관계수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런 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직접 해지라고 그러고, 상관계수가 1이 아닌데 상당히 커. 0.9, 0.8, 이 정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또 교차 해지 대상이라고 해요. 마치 이제 금하고 은 같은 경우에, 금하고 금 자산은 상관계수가 1일 거예요. 금하고 은은 뭐 0.8, 0.9, 뭐 0.95 이 정도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최소 분산 해지 비율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최소 분산 해지 비율은 뭐 개념적으로도 나오는데, 근데 은근히 중요는 한데요. 뭐 이게 또 막상 시험 문제 나오려면 뭐 딱히 뭐 그렇게 나오는 것도 없어요. 자, 볼까요? 내가 지금 뭘 하냐면 현물을 보유했어요. 현물. S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S가 있는데 얘 위험을 내가 없애고 싶어. 뭘로? 선물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S라는 포지션이 있는데 얘만 있는 거예요. 아, 얘 변동을 내가 분산값을, S의 변동값을 내가 최소화해서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거야. 어떤 방식으로 미니마이즈 하냐? 얘 S 현물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물하고 선물을 섞어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밸류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선물을 몇 개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H, S. 그래서 내가 지금은 현물을 보유한다, 혹은 매도한다. 어차피 앞에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 따라서 플러스면 매수고 마이너스면 매도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래서 S라는 게 있고 F라는 게 있는데, F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이 전체 포트폴리오 H라고 하고, 이 H라는 포트폴리오의 가치 변동을 최소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가치 변동은 델타 H잖아요. 얘를 최소로 하고 싶은데 델타 H라는 건 결과적으로 H라는 숫자는, 요 스몰 h라는 거는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한번 해치 비율이 결정되면. 그러니까 현물이 변할 때, 그렇죠? 그다음에 선물이 변동하는 정도, 이게 곧 요 포트폴리오 전체 가치 변동이잖아요. 절대적인 금액의 요 금액의 변동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변동이라는 게 우리가 분산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식을 만든 거죠. 변동인데 뭐냐? 요 변동이잖아요. 요 안에 있는 변동, 그죠? 가치 변동을 표준 편차를 0으로 혹시 분산을 최소화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얘를 최소화하려면은 요 분산을 이제 요 안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요 안에 있는 애들, 요 안에 떼와야 되겠죠? 델타가 나오면, 그렇죠? 베어리언스 델타 S라고 쓰죠?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 베어리언스 X 플러스 Y는 베어리언스 X, 베어리언스 Y 플러스 이 코베리언스 XY 하는 것처럼 얘도 지금 델타 X하고 델타 F 얘네들이 확률 변수잖아요. 미래의 어떤 확률값에 따라 가지고 바뀌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 값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의 공식에 따라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베어리언스 H 델타 F 플러스 이 코베리언스 델타 S H 델타 F예요. 근데 요 H라는 스몰 H라는 거는 전부 다 상수죠. 얘는 델타 S니까 끄집어 남아. 이렇게 나오고 얘는 H니까 H 제곱이야. 베리언스 델타 S H 제곱 베리언스 델타 F 얘는 이 H 코베리언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 밑에 있는 수식은 확률 변수 우리가 끄집어내 가지고 나온 수식이에요. 자, 어차피 얘의 값을 최소화하니까 얘를 뭘로 미분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H를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되냐예요. H로 얘를 미분하고 그 값을 0으로 놓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H로 미분하니까 얘는요 0이야. 상수죠. 얘 H 입장에서는 H니까 이 H 베어런스 델타 F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이 H 되니까 이 코베런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0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H예요. H 하니까 이런 거야. 자, 결국 이게 뭐예요? 결국은 보니까 요 H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베타랑 똑같죠. 자, 이게 어떤 뜻이냐? 자, 볼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H는 여기서 계산하면 베리언스 델타 F분의 코베리언스 델타 S 델타 F. 우리가 이제 베타는 시그마 M 제곱 시그마 IM은 다른 말로 하면은 베리언스 RM에다가 코베리언스 RI RM 얘랑 똑같은 거예요. 형태가 지금 똑같잖아요. 대신 앞에 마이너스인 게 뭐예요? 여기 현물 포지션하고 반대 포지션 취해야 된다. 선물은 이런 의미잖아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설명드리면 교재에는 그래프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그림적으로 이런 거예요. 얘를 볼게요. 얘 포지션의 변동 델타 F하고 델타 S예요. 자, 왜냐면 우리가 해지를 한다는 거는 뭐냐? 그렇죠? 절대 금액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반대 방향으로 절대 금액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어요. 자, 뭐냐? 내가 현물이 100억 있어. 그럼 현물이 10억이 늘었어. 그럼 나는 이득이 생긴 거잖아. 해지라는 거는요.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현물이 10억이 늘었으면 현물 가치가 110원이야. 근데 내가 어떤 선물을 사가지고 그 선물에서 마이너스 10만큼 손실이 났어. 그럼 결국 합치면 100이잖아요. 그럼 나는 현물이 오르더라도 이 오른 것만큼 선물에서 까주면 마이너스 나면 내 포트폴리오 가치는 0이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의 변동은 0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현물에서 내가 손실이 나더라도 선물에서 이득이 생기면 두 개 합쳐가지고 포트폴리오 가치 변동이 없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게 해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로 계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수익률로 계산한다는 거는 총액이 같을 때예요. 해지라는 거는 총액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변동 금액의 총액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델타 F하고 델타 S는 총액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F가 1 움직인다는 건 델타 F가 여기 10이라고 할게요. 10 움직일 때 델타 S도 10 움직여요. 그럼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델타 S는 우리가 롱 포지션을 하고 델타 F를 그렇죠? 숏 포지션 하면은 얘가 델타가 플러스 10 움직일 때 숏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0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해지 비율이고 요 해지 비율을 요거 보죠. 요거 16-10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X축은 그러니까 독립변수죠. 독립변수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현재 포트폴리오. 얘가 선물에 의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왔다 갔다 하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그 선물의
가격 변동을 독립 변수로 보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현물의 가격 변동을 종속 변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요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베타. 근데 요 베타가 정확하게 요렇게 있으면 1대1이면 그렇죠?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대신 포지션을 바꾸면 한쪽에서 정확하게 이득이 생긴 만큼 다른 쪽에서 정확하게 손실이 생기니까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요 최소 분산 해지 비율이라는 거는 그 의미가 요 베타하고 같은 의미로 되는 거죠. 자, 이게 좀 오타가 있긴 한데 죄송해요. 얘가 이렇게 우리가 베타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시그마 F의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SF라고 한다면 시그마 F의 제곱, 시그마 S, 시그마 F, 로 SF예요. 이렇게 되면은 시그마 S, 시그마 F, 그 다음에 로 SF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1이면, 그죠? 1이면 1에 가까울수록 얘네들이 해치가 굉장히 잘 된다. 1에 가까울수록 두 개 그 서로 움직이는 그 델타만큼이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최소 분산 해치 비율이라는 거는 델타 S하고 델타 F하고 델타 S 간에 일어나는 총액의 가격 변동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절대 금액으로 바꿔야 된다. 이 정도. 베이시스 위험 잠깐 볼게요. 베이시스 위험 뭐냐면 내가 처음에 만기예요. 여기가 만기고 우리가 보통 이제 F가 S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기가 F가 있고 여기가 S가 있어요. 자, 그럼 뭐냐면 내가 보통은 이걸 가정할게요. 현물에서 내가 지금 롱한 사람이야. 근데 나 이 현물 롱한 거를 해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선물에서 똑같은 기초자산으로 숏을 하면 돼요. 요 상태, 이 두 개의 차이점이잖아요. 자, 요게 이제 베이시스라고 부르는데, 요 베이시스를 지금 내가 T는 연기 시점에서 어느 금액으로 확정시켰어요. 요 간격으로. 이거를 만기까지 계속 풀지 않고 유지하는 거. 쉽게 말하면, 현재 시점에서 내가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물의 어떤 가격 변동을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을 매도했어요. 그럼 요 선물 매도한 거를 언제까지 가냐? 만기까지 내가 갖고 가. 그럼 베이시스 위험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현물을 현재 시점에서 롱하고 선물을 숏했는데 이거를 만기 이전에 반대 매매를 통해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에 내가 이만큼 했을 때 요만큼에 대한 손익 부분들이요. 베이시스가 초기의 손익 부분보다 넓어지면서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득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베이시스 위험이라고 해요. 아휴,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참 모르시겠죠? 자, 한번 예를 볼게요. 자, 보시면 현재 시점에 현물 가격이 100이고 선물 가격이 100이에요. 선물 만기가 3이라고 할게요.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는 현물 100이고 1년 후에 101, 104, 1기간, 2기간 해서 만기 때라고 해볼게요. 자, 베이시스는 선물하고 현물 가격의 차이예요. 그래서 요때는 2고, 요때 3이고, 2고, 0이에요. 자, 첫 번째 볼까요? 내가 만약에 지금 현물을 보유한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현물에 있어가지고 롱이에요, 롱. 그러면 내가 해지하려면은 선물을 숏하면 돼요. 자, 이렇게 선물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원짜리 현물을 내가 102원에 숏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100원짜리 현물을 102원에 파는 거죠. 그럼 내가 요게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얼마 이득이에요? 2원 이득이 생긴 거잖아요. 왜냐면 100원짜리를 102원에 팔기로 약속했으니까 2원 이득이 생겨. 근데 만약에 이걸 만기 때 요 100일이 됐다고 쳐볼게요. 그럼 내가 이거를 중간에 안 풀고 이거를 계속 이 포지션을 가져가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현물을 내가 지금 롱한 상태잖아요. 자, 현물 볼게요. 현물. 그다음에 롱한 상태. 선물은 내가 지금 숏한 상태예요. T는 연기 시점인데 T는 여기 만기가 3이라고 할게요. 현물이 100이고 이때 100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만기까지 들고 가면은 만기 때 현물 가격이 100일이에요. 100일. 그러면은 내가 현물을 롱했으니까 나는 돈이 얼마가 돼요? 이득이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이득이 얼마라고 했죠? 여기서 100에서 100이잖아요. 내가 지금 예상하는 이득이 2원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현물을 롱하고 이 100원짜리를
102원에 팔기로 했으니까 나는 2원이 이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만기까지 들고 와볼게요. 그래서 만기 때 됐으니까 현물이 100원짜리에서 101원이 됐으니까 나는 플러스 1원 이득이에요. 자, 선물을 내가 숏했는데 이게 101원이 됐어요. 현물을 숏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선물이 이제 숏했으니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얼마예요? 나 여기서도 1원 이득이죠. 근데 결국 2원이 계속 유지된단 말이에요. 이게 베이시스예요. 뭐야, 100일 100일에서 그런 거 아니야? 바꿔볼게요. 만약에 현물 가격이 105가 됐어. 근데 어차피 만기 때는 현물이랑 선물 가격이 같잖아요. 그러면 선물 가격도 105야. 그럼 내 100에서 105가 됐으니까 현물에서는 얼마가 생겨요? 내가 현물이 지금 매입 포지션이잖아요. 5가 생겼어. 근데 선물에서는 100일짜리가 105가 됐어. 근데 선물은 숏 포지션이잖아요. 내가 팔았는데 이게 가격이 판가 가격이 올라가면은 나는 손해예요. 나는 여기서 얼마 손해야? 마이너스 3만큼. 이득은 2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내가 꽉 이 포지션을 만든 그 2원이라는 게 포지션을 풀지 않고 만기까지 가면 만기 때 현물 가격이 그죠? 만기 때 어차피 현물이랑 선물 가격이 같아지니까 현물 가격이 얼마가 되냐 상관없이 나는 항상 2원이라는 이득을 얻는 거예요. 베이시스 위험은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만기까지 내가 기다리지 않고 마음이 급해서 만기 이전에 이거를 반대 매매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가 됐어. 여기 T는 1이라는 게 내가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죠. 현물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현물을 내가 현재 시점에서 100을 보유하고 있고 롱이죠. 이거를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을 102원에 숏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원짜리를 102원에 파는 계약을 해가지고 나의 이익이 2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1년이 지났어. 다음 날이 됐어. 근데 얘가 100일이 되고 104가 됐어. 근데 나는 지금 왠지 이거 팔고 싶어. 만기까지 안 있고. 그래서 내가 이 포지션을 청산했다고 쳐봐요. 청산했으면 현물에는 100에서 101원 됐으니까 이득이 얼마예요? 플러스 1원 이득이란 말이에요. 선물은 102원에서 104원. 내가 숏을 했는데 104원 됐으니까 내가 마이너스 2원 손실이에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원 손실이야. 원래 요때 2원이 이익이 생겼는데 막상 요때 만기 전에 풀어버리니까 마이너스 1원 손실이야. 전체 차이는 내가 1원밖에 이익이 안 돼. 그래서 요 2하고 3이잖아요. 근데 1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베이스가 확대되는 거. T는 2 때 풀었어. 지금 뭐냐면 나는 T는 0기 때 똑같이 현물 100을 롱을 해주고 선물을 102원에 숏을 했어요. 내 T는 이때 이걸 풀었어. 이 T는 이때 얘가 98이고 얘가 100이야. 100원짜리가 98원 됐잖아. 내가 샀으니까. 근데 난 이건 마이너스 2원 여기서 손실이에요. 근데 102원짜리가 100원 됐으니까 여기선 2원이 이득인 거죠. 그쵸? 요 때는 0원이야. 그렇지만 내가 요때 T는 연기 시간에 이익이 얼마예요? 이익이 2원이죠? 이익이 2원인데 이때 0원이니까 내 전체 손익은 그냥 2원으로 끝나. 자, 봐봐요. 베이스가 똑같잖아요. 그럴 때는 내 포지션이 원래대로 달성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요 베이시스 위험이라는 건 조금 더 다시 얘기하면 내가 그 만기까지 포지션을 들고 있지 않고 청산했을 때 초기에 포지션을 잡았던 이익이나 손실이 바뀌는 걸, 이걸 베이시스 위험이라고 해요. 이 베이시스를 다르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의냐에 따라 다른데 베이시스를 스프레드 거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볼게요. 선물하고 현물을 다시 본다면 시간이에요. 현물 가격이 100이죠. 선물 가격이 102원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자, 근데 내가 이 현물을 뭐 했어요? 롱을 했어요. 선물을 숏을 했어요. 만기 전에 하는데 이게 만약에 베이시스가 지금 얼마예요? 두 차이가 2원이에요. 2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 베이시스 차이가 4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내가 현물을 롱을 했는데 선물가에 떨어졌어요. 선물을 숏을 했는데 선물가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요 올라간 만큼 손실이고, 숏을 한 거는 가격이 떨어져야지 나한테 이득인데 내가 숏을 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손실이잖아요. 롱을 한 거는 가격이 올라야지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요만큼만큼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2원인데 4원이니까 추가적으로 2원만큼 더 손실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이런 경우에는 확대되니까 손실이야. 반면에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둘이 베이시스가 2원이었는데 베이시스가 줄었어. 1원으로 이 정도로 줄었어요. 그럼 내가 롱했는데 롱한 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요만큼 이익이 생긴 거고 100 숏했는데 여기서 이만큼 준 거잖아요. 이만큼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베이시스가 준 게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야, 무조건 그럼 베이시스가 너무 커지면 내가 손실이고 베이시스가 줄어들면 이득이다.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반대로 볼까요? 이거를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면 답이 없어요.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베이시스를 다른 말로 하면 스프레드 거래요. 반면에 내가 현물을 숏을 했어. 지금 숏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지. 얘기하면 내가 현재가 있고 1년 후가 있어요. 1년 후에 물건을 구매해야 돼. 구매. 1년 후에. 근데 물건 값이 올라가면 손실이죠. 내가 그랬죠.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손실이면 숏이라고.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득이면 롱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갔어요. 지금 나는 현재 포지션이 현물에 대해서 숏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3개월 후에 그 원유를 사야 돼. 그럼 정유업자야. 그럼 정유업자는 현재 시점에서 원유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이잖아요. 숏. 왜냐면 원유 값이 올라가면 나한테 손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물이 내가 숏이기 때문에 이 사람 뭐 해야 돼요? 원유 선물에 대해서 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F를 내가 롱을 했고 그다음에 얘를 숏을 했어요. 그럼 베이시스가 이렇게 늘었다고 쳐봐요. 베이시스가 늘은 거는 산 게 롱 포지션이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이득이야. 내가 숏 포지션이 떨어졌으니까 이만큼 또 이득이야. 왜냐면 숏 포지션은 매도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득이니까. 이런 경우에 오히려 뭐예요? 베이시스가 커지니까 이득이잖아요. 아까 전에는 반대 포지션 있잖아요. 현물을 사고 선물을 숏하니까 베이시스가 늘어나면 손실이 없고 요때는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니까 베이시스가 늘어나면 오히려 이득이 없고 베이시스가 줄은다고 해봐요. 이 상태에서 베이시스가 줄면은 베이시스가 야, 내가 숏을 했는데 숏한 게 가격이 올랐어. 이만큼 손실. 롱한 게 가격이 떨어졌어. 이만큼 손실. 그러니까 오히려 베이시스가 줄어들면은 손실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이시스가 늘어나면은 그냥 이득이야. 베이시스가 줄어들면 손실이야. 이렇게 외우면은 베이시스를 어떻게 정의하에 따라서 답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이시스를 볼 때 그냥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저도 베이시스 이거 안 외운단 말이에요.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짜증나게 지금 얘기하는 거지. 저 이게 안 외워요. 뭐라고 외우냐? 문제에서 지금 현물이 무슨 포지션이야. 그래서 선물은 뭐 했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포지션에 대한 정의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봐봐요. 내가 하나를 얘를 숏 포지션이야. 숏. 얘는 롱 포지션이야. 요 가격이 이렇게 있어. 그 얘기는 하나를 내가 사고 하나를 판 지금 포지션이에요. 얘가 확대된다는 건 뭐예요? 산 거는 가격이 올라가고 판 건 가격이 떨어지니까 확대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산 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내가 판 게 지금 팔았는데 가격이 떨어졌어. 이득이잖아요. 플러스. 야, 베이시스가 요 차이죠. 요 차이가 확대되니까 나한테 이득이네. 반대로 밑에 볼게요. 하나는 롱이고 하나는 숏이야. 그럼 얘가 똑같이 확대된다고 볼게요. 야, 내가 산 게 확대됐어. 떨어진 거잖아요. 손실이네. 내가 판 게 올라갔어. 손실이네. 그러니까 오히려 베이시스가 커지니까 나한테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베이시스가 커지는 게 이득이냐 줄는 게 이득이냐 그 외우실 필요 없이요. 베이시스를 뭘로 정의해 있느냐. 그죠? 메인 매도 스프레드 거래예요. 스프레드가 뭐예요? 똑같은 걸 가지고 하나 사고 하나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프레드 거래이기 때문에 그 스프레드 거래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야, 이게 확대되는 게 나한테 이득이구나. 줄어드는 게 손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이시스는 주로 이제 말문제로 나오거든요. 근데 말문제로 나오면은 그냥 단순히 외우면은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여기처럼 뭐 베이시스 막 그렇게까지 안 봐도 돼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직관적으로. 이 공식을 어떻게 해요? 물론 이것도 지금 공식화 할 수 있지만 공식 외우기는 힘들어요. 왜? 제가 이 공식화해가지고 못해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진 않으니까요. 내가 못하는 거 어떻게 여러분한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베이스가 지금 2로 지금 확대돼 있잖아요. 그럼 2로 됐으니까 만기 때까지 내가 풀지 않으면 요 2라는 금액이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내가 풀어버리면 이익이 날 수 있고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베이시스 위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써 있는데요. 여기 베이시스 변동이 없는 경우 해지 당시에 손익을 확정된다. 베이시스가 확대될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 베이시스가 확대되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뭐지? 그죠? 이게 손실이잖아요. 그럼 얘 뭐예요? 얘는 숏. 내가 판 게 올라가고 롱, 산 게 떨어지면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무언가 그죠? 내가 만약 현물을 롱했고 선물을 숏한 거 이거를 이제 베이시스 한다면 오히려 베이시스가 확대될 때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있는 전제 조건은 앞에 그 예제랑 똑같이 현물에 대해서 내가 현재 롱 포지션인데 선물에 대해서 해지하기 위해서 숏을 하는 경우 베이시스가 확대되면 이득이 생기고 베이시스가 줄어들면 손실이 생긴다. 이 정도예요. 이거 외우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베이시스는 결과적으로 스프레드 거래예요. 스프레드가 그 가격 차이만큼 돈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게 이제 얻는다는 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포지션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 정도. 합성 선물도 잠깐 볼게요. 얘는요 지금 뭐냐면 그냥 수식으로만 볼게요. 수식으로만 뒤에 보면 이제 이게 있는데 그럼 헷갈려요. 자, 얘가 이제 보통 우리가 풋콜 페널티 하잖아요. 풋콜 페널티는요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만기 1년이에요. 즉 뭐냐 풋옵션이라는 건 행사 기간이 1년. 그다음에 요 PVX라고 했잖아요. 얘는 X라는 거는 액면가가 X인 순수 할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좀 더 다 쓴다면 P 플러스 S0 다 이거죠. 현재 시점이니까 C0 플러스 X의 1 플러스 RF 이걸 이제 가정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랑 풋옵션 그 선물이랑 어떻게 결부하냐? 자 볼까요? F0는 S0 1 플러스 RF 그쵸 이게 T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T는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 빼겠죠. 자 그러면 S0를 이렇게 쓰죠. S0는 F0에다가 1 플러스 RF 쓰겠죠. 그죠? 요 수식을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P0 플러스 F0 1 플러스 RF는 C0 플러스 X의 1 플러스 RF죠? 자, 그러면은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얘를 이쪽으로 보내니까 C0 빼기 P0는 이쪽이니까 그죠? F0 1 플러스 RF 빼기 X의 1 플러스 RF예요. C0 빼기 P0는 F0 빼기 X의 1 플러스 RF. 그러구나. 요게 바로 합성 선물이에요. 자, 콜옵션을 가지고 콜과 풋을 가지고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 어떻게 만드냐? 이제 직관적으로 볼게요. 우리 왼쪽에 있는 애들을 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애들이 뭐냐면 콜을 하나 사고, 그죠? 앞에 플러스니까 자, 콜을 샀게 행사 가격을 똑같은 행사 가격을 샀어.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잠깐 제 책에 나오려고 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콜을 샀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풋을 행사하기 X인 풋을 뭐 했냐 발행했어요. 풋을 발행하면 어떻게 돼요? 풋을 발행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게? 이런 거죠. 근데 콜이랑 풋이라는 게 만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되니까 이가 주식을 산 것처럼 됐는데 미래의 주식을 산 것처럼 됐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선물이랑 똑같지 않냐. 즉 콜옵션이랑 풋옵션을 가지고 콜옵션과 풋옵션을 가지고 우리가 선물을 복제하는 거 아니냐. 똑같잖아요.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물 매수한 거랑 똑같지 않냐. 그래서 이게 뒤에 있는 수식은 이제 앞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앞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표 16-7하고 어차피 그림이 선물을 좀 매입한 거 현금 흐름이랑 콜옵션 매수 매도한 거 현금 흐름이랑 같은 거 아니냐. 다시 다른 얘기를 한다면 지우면 요게 1번식이고 그다음에 만기 때 여기 있는 거 둘이 똑같거든요. 얘가 2번 아니냐. 뭐 둘이 똑같기 때문에 돈도 안 들고 1번하고 2번이 같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풀면은 요런 수식이 유도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풀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뭐 그건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시면 되고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풋콜 페널티를 보자.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풋콜 페널티가 그죠?
P0 플러스 S0는 C0 플러스 X의 1 플러스 RF 1번식이고 F0 S제곱 1 플러스 RF 만기 1년 기준으로 2번식이지 않냐. 2번을 1번에다가 대입하는데 그냥 S0를 없애자. S0 대신에 F0 선물을 넣어보자. 그러니까 얘는 F0에 1 플러스 RF 아니냐. 얘를 1번 수식에 넣으면은 P0 플러스 F0 1 플러스 RF에다가 C0 플러스 X에 1 플러스 RF 아니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보내고 얘를 이렇게 보내면 F0 빼기 X에 1 플러스 RF는 C0 빼기 P0 아니냐. 그죠? 콜옵션 매입, 풋옵션 매도, 선물 만든 거가 이렇게도 표현되는 거 아니냐. 얘의 가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수식을 우리가 합성 선물이라고 한다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식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유도하는 거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 정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이거는 이제 푸클페르트 때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S는 C 플러스 X의 1 플러스 RF예요. 만약에 등 가격이 뭐예요? 등 가격. 등 가격이라면 현재 주가하고 행사하기 같은 거예요. 등 가격일 때는 모든 게 지금 푸클페르트라는 건 지금 옵션이 지금 모든 게 동일한 거잖아요. 모든 게 동일했을 때 서로 다른 걸 물어보는 건데 되게 오래 찍었네. 자, 그러면은 등 가격일 경우에는 콜옵션하고 풋옵션 누가 더 비쌀까? 콜옵션이 비싸요. 왜냐 볼까요? S0 대신 X 넣을게요. P 플러스 X는 C 플러스 X의 1 플러스 RF죠. 자, 그러면 C 빼기 P는 X 맞나? 빼기 X의 1 플러스 RF예요. 자, 누가 커요? X하고 요거를 좀 제가 잘 쓰면 X 빼기 X의 1 플러스 RF잖아요. 그러면 얘는 양수겠죠? 왜냐면 X하고 얘 현재 같이 하니까 그죠? C 빼기 P는 양수, C는 P. 그래서 등 가격인 경우에는요, 콜옵션이 풋옵션보다 가격이 커요. 즉 얘도 결과적으로 뭐 얘는 이제 등 가격은 아니지만 그죠 여기 F0에다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등 가격일 때 콜옵션 가격이 풋옵션 가격보다 좀 크구나.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까 풋클 페널티하고 현물 선물 등가식을 결합하면은 이렇게 합성 선물을 만들 수 있겠구나.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이제 나오는데요. 실제 이제 문제를 풀어보셔야지 얘네들이 어떻게 활용되는구나 라고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기억한 김에 더해요. 이게 참고인데요. 가끔씩 얘네들이 문제가 나와요. 1차 시험 문제에서 어떤 식이냐면 그냥 보기 하나 정도로 얘네들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보시면 이런 거 했었어요. 뭐냐면은 현물하고 선물의 관계가 시장에서 관찰됐을 때 그때 무슨 시장이냐? 콘탱고 시장이다. 지금 뭐냐면 F0가 있고 S0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선물이 현물보다 비싼 시장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콘탱고 시장 혹은 정상 시장이라고 하고, 반대인 경우는 역조 시장 혹은 뭐 백어데이션 이런 시장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현실에서 선물과 현물의 가격이 어떻게 관찰되냐를 나타내는 용어고요. 또 한편으로 또 비슷한데 용어는 비슷한데 또 뭐냐면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관계를 여기 써 있네. 선물 가격을 설명하려는 이론을 설명할 때도 쓴단 말이에요. 용어가 조금 이제 중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좀 구분하셔야 돼요. 기대 가설, 콘탱고 가설, 백어데이션 가설이 있어요. 일단 기대 가설은 뭐냐? 그죠? 현재 선물 가격은 미래 만기죠. 만기에 기대되는 현물 가격의 기대값이다. 이게 기대 가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백어데이션 가설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이런 건데 한번 볼게요. 하나씩. 그냥 이건 눈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누가 이거 나도 안 해오는데. 자, 보시면 이게 백어데이션이잖아요. 즉 뭐냐면 현재의 현물 가격은 만기 때 기대되는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헛나오네. 현재의 선물 가격은 만기 때 기대되는 현물 가격의 기대값보다 작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백어데이션이잖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 만기 때 기대되는 현물 가격의 현재 가치는 그죠? 만기 때 우리가 기대되는 게 있어요. 이 만기 때
EST만큼이에요. 얘의 현재 가치는 S0죠? 얘는 똑같이 EST를 현재 시점으로 할인하면 돼. 이게 기간이 1기간이라고 할게요. K2로 이렇게 할인하면 되죠. 기초자산의 현재 가치. 그리고 만기 때 F0를 우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건 어떻게 나왔냐? 폭골등가지. 이게 뭐지? 현물, 선물, 등가식 S0 1 플러스 RF 만기가 1년이라고 관장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S0는 F0 1 플러스 RF잖아요. 보네. 여기도 S0 1번씩, 여기도 S0 2번씩이네. 둘 다 S0니까 같겠네. 그쵸? 자, 둘 다 S0니까 같아. 자, 봐봐요. 그러면은 EST하고 1 플러스 K 할인율, 그 다음에 F0하고 1 플러스 RF예요. 보면 RF는 무위험 이자료예요. K2는 이 CAPM을 넣는다고 해볼게요. 꼭 주식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CAPM은 일반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자산 여기도 하나의 그죠? 이제 기초 자산도 일반 자산이니까 K2를 CAPM으로 쓴다면 RF 플러스 베타의 ERM 마이너스 RF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대입시키면 EST는 그렇죠? RF 플러스 베타의 ERM 마이너스 RF는 F0 1 플러스 RF예요. 이야, 신기하다. 그쵸? 지금 보면 우리가 뭐라고 가정했냐? 이렇게 가정했어요. EST가 즉 F0보다 커야 돼. 근데 두 개가 같아. 그러면은 여기서 RF가 없어지면은 1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베타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타가 양수가 되겠죠. 왜냐면 EST가 이 F0보다 같은데 두 개 같으려면은 분모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베타가, 왜냐면 ERM 마이너스 RF 자체는 양으로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베타가 얼마가 돼야지 이게 성립하냐? 베타가 양수여야지 성립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 어디 갔냐? EST하고 F0 하면 요 EST가 큰데 이 큰 거랑 얘가 그러니까 분자만 비교하면 분자가 1번하고 2번 있으면 1번이 더 큰데 두 개 같으려면 분모에 있는 애가 할인율이 훨씬 커야 되죠. 할인율이 훨씬 크려면 베타가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베거데이션 가설이라는 건 투자자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위험 회피자를 가정한다. 이런 거예요. 이거 CAPM이랑 선물 가격을 좀 연결시켜 보려는 시도인 거죠. 그 다음에 반면에 콘텐츠 가설이야. 똑같이 가는 거죠. 콘텐츠 가설. 이렇게 우리가 S0니까 ES0 ST하고 1 플러스 RF죠. 1 플러스 RF 플러스 베타 ERM 마이너스 RF하고 F0 1 플러스 RF예요. 어차피 RF 다 빼지면 지금 보시면 여기는 F0가 커야 돼. 그죠? 얘가 1번하고 2번이 있으면 2번이 크단 말이에요. 이 분자는 그죠? F0가 훨씬 커요. 근데 두 개 같으려면은요. 얘가 분모가 작아 되죠. 베타가 음수란 말이에요. 얘는 베타가 음수인 애들이다. 그죠? 그래서 요 콘텐고 가설이 성립하려면 베타가 음수이다. 베타가 음수라고 위험 선호적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그 정도. 그 다음에 기대 가설은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자, EST하고 F0 같다고 했잖아요. 얘는 1 플러스 RF 플러스 베타 리스크 프리미엄을 할게요. RP 리스크 프리미엄하고 1 플러스 RF예요. 그러니까 분자가 서로 분모 어디야? 분모가 아래 있는 거. 분자가 위죠? 분자가 서로 같으니까. 근데 전체 값도 같아. 그러니까 분모도 같아야겠죠? 분모 같다는 건 뭐예요? 베타가 0일 경우에 같죠? 이 베타가 0이라는 건 뭐예요? 위험 중립형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어데이션 가설이 성립한다면 투자자는 베타가 0보다 큰 위험 회피자를 얘기하고, 기대 가설이 성립한다면 요 세계에서 베타가 0인 세계고, 콘텐고 가설이 성립한다면 베타가 음수인 세계구나. 이 정도예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그게 별로 없어요. 그게 뭐,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보기에 가끔씩 콘텐고 가설을 사용할 때는 뭐 베타가 음수다. 뭐 기대 가설을 사용할 때는 이제 위험 중립형 투자를 가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 한두 개가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걸 보는 거지. 이게 어떤 그 지금 여기 선물 가격이랑 CAPM을 통해서 어떤 선물 가격의 어떤 관계식을 설명하려는 게뭐 메인 문제도 아니고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한번 알면 뭐 썰풀 때 좋으니까 그때 쓰시라고 그 정도예요. 굉장히 기네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연습 문제가 제가 꽤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몇 개야. 그래도 몇 문제 좀 선택했어요. 이거 꽤 있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 연습 문제를 한번 차근차근 풀면서요.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를 이론도 좀 설명하면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같이 볼게요. 네.